자, 이 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시는 이제 강제 집행 면탈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탈죄는 이제 A가 채권이 있고 이제 집행에 들어가려는 상황이죠. 상황이고 그때 이제 갑이 채무자 자기 소유의 재산을 이렇게 면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채권 침해 위험성이 있어줘야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보면 됩니다. 차근차근. 자,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판례 이론. 자, 조건부 채권하고 상계를 비교해놨죠. 이 조건이 붙어있는 채권인데 이게 나중에 그 불성치가 돼서 조건이 이제 채권이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돼도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채권은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얘한테 상계 처리하게 되면 상계도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얘는 소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권이 없었다 이렇게 봐요. 어떻게 잘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조건부 채권에서 조건 불성치로 채권 소멸해도 소표가 없기 때문에 채권은 살아 있었다. 침해가 됐다. 근데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상계로 소멸하게 되면 상계는 소표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보죠. 두 개 비교하면 됩니다. 자, 다음 오른쪽. 자, 개인 채권만 되죠. 대상이 국세징수법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뭐 세금이나 벌금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적 법익이라서 객체가 될 수 없어요. 자, 다음 2번. 자, 가압류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게 허위 채무 부담을 하였다. 자, 이제 얘가 이제 가압류를 딱 걸어놨죠. 네, 가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도 다시 그 소송에서 이기면 되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해 위험성이 없다고 봅니다. 자, 3번. 자, 금전 채권 같은 거는 얘가 들고 튀면은 받을 길이 없어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건물 철거 채권 같은 거는 얘가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 건물 넘겨도 건물 철거 채권의 행사에 지장이 없죠. 건물을 뭐 허위 채무 부담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하더라도 자기 땅에 있는 건물 그냥 철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거 채권 침해 위험성이 전혀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집행 상황이 이제 제기할 태세만 보여도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해도 되지만 준비 태세, 너 가압류 신청할 거야 이렇게 말만 해도 객관적 상황이 된다고 봐요. 태세. 자, 그 다음에 자, 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요 사람이 이제 이 면탈하는 행위, 요거는 이제 고의니까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면탈의 고의가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상황은 객관적 상황이어야 돼요. 주관적 생각하고 안 되고. 그래서 상황은 객관적, 주관적, 고의는 그 주관적.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고의는 주관적, 상황은 객관적. 그입니다. 자, 객관적 상황이 이제 뭐가 있어요? 그 채무자가 엄히 부도나기 시작하고 있다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실제로 부도가 나고 있으면 객관적 집행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후일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주관적 생각할 뿐인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안 된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은 객관적 부도가 난 시작된 경우고 2번은 부도가 있기 전이었는데 객관적으로는 이제 부도가 없었는데 주관적인 생각으로 후일 부도가 나면 이렇게 대비해서 했던 거예요. 아직 객관적 부도가 안 났으니까 집행상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강제 집행에 보면은 이제 광의의 강제 집행이죠. 그래서 의사 진술에 가름하는 것도 됩니다. 자, 돈을 갚지 않으면 언제까지 돈을 갚을 건지 말을 해라. 말을 하라고 강제하는 집행도 있어요. 그것도 됩니다. 자, 다만 이제 4번에 그 민사집행법 2편에 일반 집행이 포함되는 거고 담보권 실행 집행은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자, 갑이 A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맡겨둔 게 있다면 이 사람이 그 돈을 떼먹고 도망가도 담보를 통해 충분히 채권을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해 위험성이 없죠. 담보가 충분하니까. 그래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집행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보호가 되기 때문에. 자, 다음 객체. 자, 객체가 요거예요.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될 수가 없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재산이 아닌 거 있고 채무자 소유 아닌 거 6개 판례 있죠? 6개. 그거 정리하면 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6개 나오잖아요. 6개. 자,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사람의 지위는 강제 집행으로 뺏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위, 재산 아니고요. 집행 대상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12층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8층까지 짓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 중단됐다면 건물로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 두 개 있죠. 사람의 지위, 공사 중단된 건물, 집행 대상 재산이 아니다. 객체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그다음 계약명 신탁 방식. 계약명 신탁 방식도 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계약명 신탁자 고3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겁니다. 그다음에 2번. 자, 제3자 명의로 처음부터 돼 있었죠. 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넘기면 채무자 재산 면탈로 제가 돼요. 처음부터 제3자 명의였잖아요. 처음부터 채무자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3자 거를 또 다른 제3자 거 넘겼다 하더라도 어차피 집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객체화될 수 없죠. 처음부터 제3자 거였대. 그 다음에 3번. 자,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은 불법이라서 요양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압류금지 채권으로 이제 목적물을 수령할 때 그 압류가 될까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받았죠. 거기 써있네. 다른 예금 계좌. 채무자 계좌가 아니고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 거다. 그런 판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점. 하나 봤죠? 두 개 봤죠? 세 번째 면탈행위입니다. 자, 면탈행위는 이제 손괴, 은닉, 허위채권, 허위양도인데 허위양도는 반드시 허위란 말을 꼭 써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진위에 따른 양도라거나 허위란 말이 없으면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은닉. 자, 은닉은 물건을 숨기는 게 아니라 집행을 피할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름만 남의 이름으로 바꿔둬도 집행으로부터 은닉이 돼요. 그래서 이름 바꿔둔 판례가 분등기했다. 엄마 소유인 것처럼 사칭했다. 뭐 물건 자체를 옮겨놓았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4번에 분등기를 경유해서 명의를 변경했다. 금전 등록기 사업자 이름만 변경했다. 명의 변경도 은닉이 됩니다. 자, 명의 변경이 권리인 사방의 은닉은 될 수가 없었죠. 근데 면탈죄 은닉은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 허위양도. 1번 허위양도 허위 있죠. 2번도 허위 찾았죠. 3번 허위 있죠. 4번도 허위가 있죠. 허위로 다 써준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4번 가보면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 분할 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허위 채무를 부담하면서 허위 때문에 이제 제가 된 거예요. 대개 이제 채무 부담할 때 가등기를 많이 경유하게 되는데 가등기 때문이 아니고 허위 채무 때문에 제가 된 겁니다. 자, 따라서 빨간색 비교 판례. 자, 똑같은 까만 글씨 가등기가 다 돼 있어요. 뭐 가등기, 근저당권 등기가 다 돼 있는데 이거는 허위 채무, 허위란 말이 없죠. 채무부담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방편으로 한 경우는 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편 세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판례 3개. 신탁 계약을 해지했다. 등을변제 계약을 체결했다. 가압류 집행을 해지 신청했다. 전부 다 뭐가 없어요? 허위란 말이 없죠. 자, 허위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 3개는 전부 다 진실한 행위였던 거예요. 다 진실한 행위. 진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허위란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되지 않는 판례로서 그 문제 풀 때 잘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3개. 자, 다음 기소시기. 자, 위헌범위죠. 마지막 네 번째 논점이에요. 자, A 채권이 1억인데 이 사람이 자기 소유 재산 1억 원을 딴 데 숨겨서 면탈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재산을 봐야 되는데 1,000만 원 남아있다. 이거 갖고는 요 돈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침해 위험성이 초래가 된 겁니다. 근데 충분한 재산으로서 1,000억이 있다 그러면 면탈행위 했어도 돈을 갚기 충분하죠.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하는 결과 나올 필요 없이 위험으로 기소가 되는 위헌범이다. 근데 니은번 담보된 채무가 좀 더 많다거나 디귿번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침해 위험성이 있다. 적극 재산 남아도 위험성이 있다. 뭐라고 넣어야 무죄가 됩니까? 충분한 다른 재산이 남아있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채권 충당이 충분하니까 침해 위험성이 없다. 그런 겁니다. 자, 종료 시기. 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할 때가 아니고 명령 땅땅땅 송고할 때가 아니고 그 명령을 송달 받은 때 그 범죄가 종료가 됩니다. 자, 니모도 마찬가지예요.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면 양도인이 즉시 되는 게 아니고 통지까지 받았을 때 그때 범죄가 종료가 된다 합니다. 자, 위헌성 판례되고 맨날 제수타자 관계입니다. 자, 파란색은 실경, 초록색은 상경, 노란색은 일제예요. 파란색 실경.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의 간 명의로 허위 금전 채권을 부담했어요.
허위 금전 채권 계약서를 쓰면서 죄가 하나가 성립한 거예요. 그다음 본등기 경유하면서 이건 부동산 등기죠. 그거 제가 또 냈습니다. 그럼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부동산이니까 객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탈죄, 객체가 다르니까 실질적경합법. 그다음 초록색. 자, 복수의 집행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거는 채권자 여러 명이라는 거죠. 채권자 여러 명인데 한 번의 면탈행위로 여러 명의 채권자를 동시 침해했단 말이에요. 1타 3피 상상적 경합법. 그다음 3번. 자, 횡령죄는 회사 대표가 회사 재산을 숨겼는데 횡령죄는 자기가 직접 그걸 가지겠다는 뜻이고 진짜로 가지겠다는 뜻이고 면탈죄는 잠깐 숨겨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지겠다는 거랑 잠깐 숨겨두겠다는 거랑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면 면탈죄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사회적 법익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사회적 법익에서 그 범죄단체의 조직지입니다. 이쪽은 유가증권 무소가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자, 사형 무기 장기 4년 이상 장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폭이 있는데 이제 소년 장사들이 저희도 조폭에 가입을 시켜주세요. 안 돼, 넌 너무 어리잖아. 가입하기는 어리니까 그냥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와서 청소 좀 하고 커피 좀 타고 도와줘 이렇게 시켰다고. 그래서 이제 소년 장사들의 이제 어떤 집단을 구성한 행위가 2016년에 추가된 것들입니다. 추가된 것들. 소년 장사. 장기 4년 제한이 있죠. 그래서 범죄에 제한이 없다. 그럼 틀린 거예요. 쓰세요. 제한 동그라미.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단체도 되지만 집단도 되죠. 집단도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활동도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벌은 임의적 감면이고 임의적 감경이고 그 다음에 목적은 재해 정원으로 처벌하죠. 그래서 방화단체는 방화로 처벌하고 살인단체는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형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한 죄에 따라 형벌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 점들이 조문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보면 즉시범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조직, 그 다음에 목적한 범죄 실행할 필요 없죠. 자, 얘가 만약에 이제 조직에 가입을 해서 그 커피 타고 청소하고 활동을 하다가 목적한 범죄의 사기단체의 사기죄를 또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입하고 활동은 하나로 봐서 포괄일죄죠. 포괄일죄인데 목적한 죄를 저지르면 요거랑 요거는 실경되죠. 실체학경법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 조직죄 성립할 때 목적한 죄를 실행할 필요는 없어요. 실행까지 하면 실체경법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번 또 잘라요. 그 단체와 집단. 자, 단체는 이제 조폭이고요. 집단은 이제 소년 장사들, 고등학생들, 똘마니들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집단이에요. 집단. 그럼 조직성은 둘 다 있습니다. 야, 뭐야? 그럼 싹 보인다고. 조직성이 있다고. 근데 통솔 체계가 있냐 이거예요. 조폭은 통솔 체계가 있습니다. 두목과 부호가 있다고. 근데 고등학교 학생들 몰려다니는 얘네들은 두목이 없어. 통솔 체계가 딱 돼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로 구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단체가 되는 판례가 뭐 있습니까? 보이스피싱 판례가 있고 요게 그 외부 중고 자동차 매매 상가 판례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리얼번 단체는 통솔 체계를 갖춰야 되고 집단은 통솔 체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구분하면 되겠고. 자, 단체 판례 뭐 있습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이렇게 단체로 봤던 판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 집단으로 본 게 외부 사무실 판례가 있죠. 자, 무등록 중고차 매매 상가가 있었는데 그 사무실 밖에 저기 넓은 벌판에다가 차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사무실의 외부에 있으니까 통솔이 안 된단 말이지. 통솔이 안 되기 때문에 단체는 아니고 집단이 될 수 있다.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소매치기 범죄를 분담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분담 약속은 넌 이거 해, 난 이거 할게 이거지. 어떤 조직성을 갖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히 범죄 공모만으로는 단체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체, 집단, 공모 이렇게 세 개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공모는 조직성도 없고 통솔 체계도 없어요. 이번에 이제 같이 하자는 거지. 그래서 여기 세 개를 이제 구별하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성원의 활동 보면 되겠고, 자, 오른쪽 뭐 싸움 대비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재수관계입니다. 노란색 일제죠. 자, 가입하고 활동하면 포괄일제, 포괄일제고, 이번에 활동하고 사기죄, 목적한 범죄, 사기죄까지 저지르면 파란색 실경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최근 판례가 이제 나왔어요. 작년 판례가 나왔는데. 자, 폭처법에 단체 등 공동 강요죄하고 폭처법에 단체 활동죄, 강요와 활동.
그 강요활동 실적경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활동과 사기 실경, 활동과 강요 실경, 목적은 범죄 실행은 실경이에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타 문제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맨 아래 이제 폭발물 사용죄입니다. 119조. 폭발물은 폭탄이죠. 폭탄, 다이너마이트, 폭탄. 파괴력이 커야 돼요.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폭발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성 물건은 폭탄은 아닙니다. 뭐 보일러 이런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팔레론 가면 이제 그 폭발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파괴력이 강력해야 돼요. 다이너마이트처럼 살상을 하려고 만든 폭탄이니까 굉장히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파괴력이 약해서 폭발물이 되긴 부족하다 이런 판례가 두 개 있죠. 옛날 화염병 이제 소주병에다가 이제 기름 부어갖고 던지는 거예요. 그 폭발력이 약했다. 또 하나 부탄가스통이 있죠. 또 폭발력이 약해가지고 폭발력이 현저히 부족한 정도였기 때문에 폭탄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파괴력이 약하니까 판례가 이제 어떻게 봤냐면 파괴력이 약해서 폭발물로 볼 수는 없지만 폭발성 물건으로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폭발성 물건은 가능합니다. 제목에 다 써 있어요. 폭발물은 아니지만 폭발성 물건은 가능하다 써 있잖아요. 제목에 다 써 있죠. 그렇습니다. 자, 방어실화죄입니다. 자, 보호되는 법익은 첫째, 공중의 안전, 둘째, 개인의 재산권. 1차, 2차 구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개인의 재산권이 주된 법익이었다면은 재산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법익이 있다는 것은 공중의 안전이 1차적이니까 사회적 법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가 공중의 안전, 2차가 재산권. 바꿨으면 틀린 거예요. 바꿨으면. 승진 기준입니다. 바꿨으면 틀린다고. 자, 다음에 이제 거기 조문들을 쭉 보세요. 학생들 조문들 잘 안 보기 때문에 조문을 다 넣어놨어요. 요약서인데도 다 넣어놨습니다. 164조 현주, 165조 공용, 그 다음에 166조 일반. 일반이 두 개가 있죠? 1항은 타인 소유, 2항은 자기 소유. 167조가 일반 물건, 1항은 타인 소유, 2항은 자기 소유 이렇게 됩니다. 연소죄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76조가 보면은 그 범인은 압류 목적이 된 경우는 자기 거라도 남의 거로 간주해요. 타인 소유로 간주한다. 보험 압류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표 정리해놨죠? 쭉 다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죄를 보는 건데 건조물, 물건 이렇게 보고 건조물이 이제 현, 공, 일이에요. 일반. 근데 그 일반이 타인 소유, 자기 소유. 일반이 타인 소유, 자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에 거 3개, 아래 거 3개 나눠지죠. 현, 공, 타, 건조물 이렇게 쭉 나눠갖고 이렇게 나눠서 자, 이렇게는 뭐예요? 추상적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 그 다음에 얘는 예비음모, 미수처벌 다 하고 예비음모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요. 자, 저희 쭉 해놨으니까 보면 알겠죠? 자, 다음에 이제 착수시기는 다 똑같아요. 착수시기는 목적물이나 매개물에 불을 붙일 때 시행착수가 인정되고 기수가 다르죠. 얘는 뭐가 됩니까? 소회. 연소하여 훼손시키면 기수가 된다. 위험 발생 필요 없습니다. 얘는 연소 플러스 공공위험도 있어야 기수가 된다. 위험이라고 써 있으니까 구체적 위험범. 위험이라 안 써 있으니까 추상적 위험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승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승낙에 따라서 이제 범죄가 한 칸씩 감경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소유자 허락을 받았다. 자, 소유자 허락을 받아서 타인 소유 침해가 없다.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현주부터 되는 거예요. 현주부터.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정답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 타인 소유 상관없이 무조건 현주부터. 1번입니다. 자, 소유자 승낙을 받았건 말았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현주부터 따집니다. 현주 방화죄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주자 승낙을 받아서 현주 건조물 침해가 없을 때 일반 건조물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소유자 허락까지 받고 둘 다 허락 받으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그때 자기 소유 건조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써 있죠? 그래서 거주자 승낙도 받아서 현주자 침해였고 소유자 승낙까지 받고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기 소유라더라도 3번처럼 범인 압류 목적이 되면은 타인 소유 간주가 되기 때문에 타인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자, 연소죄는 뭐예요? 자기 소유물에 이제 고의로 불을 질러서 다른 그 물건에 그 실수로 불이 옮겨 붙는 범죄. 여기 이제 연소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자기 소유 건조물이 있고 이제 현공타가 있을 텐데 자기 건조물은 고의로 방화를 하고 다른 건조물은 실수로 불이 옮겨 붙었대. 그럼 고의 플러스 과실 결합범이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 가중법. 근데 중요한 결과가 과실로 발생해야 돼. 과실로. 고의로 만든단 말이에요. 고의로 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 결과적 가중법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소체입니다. 잘 모르면 쓰세요. 진정 결과 다 써있네. 책이 좋습니다. 아주. 자기가 써놓고 있는 제가. 학생들 질문이 많거나 그런 거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질문 많거나 기출 잘 되거나 다 써놨습니다. 그 요약 잘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로 보면은 이제 현주 건조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면 다 현주 건조물이 아닙니다. 피고인 혼자 사는 거는 현주 건조물이 아니에요.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때 현주 건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자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물이 되려면 선생님 건물이면 다 되는 겁니까? 축사도 됩니까? 우리 소집도 되고 돼지우리도 되는 겁니까?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창고 그런 거 말고 사람이 사는 공간, 사람이 사는 공간이 있어야 건조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건 주거침입제 건조물과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소시기. 자, 조문에 이제 연소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회. 그러면 연소할 때냐, 훼손시킬 때냐 이게 문제가 되죠. 다우설은 여기로 봐요. 판례는 앞에로 보죠. 앞에로 봐가지고 독립에서 연소, 지글지글 탈 때가 되면 기소가 된다. 집이 훼손되지 않아도 불길이 치솟으면 기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독립 연소설이에요. 소회에서 소할 때 기소가 되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우설보다 이제 소회에서 훼손되지 않아도 소가 될 때 기소가 되니까 판례가 다우설보다 기소 시기가 더 빠른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이제 건조물 부정된 판례, 폐가 사건이 있죠. 폐가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지붕이 없어. 비검 비가 비를 다 맞는다고. 누워서 보면 하늘이 다 보입니다. 지붕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건 건조물이 아니고 일반 물건이에요. 일반 물건. 그럼 이제 물건에다 불을 질렀을 때 방아찌가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자, 폐가니까 불을 질렀을 때 일단 건조물 방아찌는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물건에 관한 방아찌는 될 수가 있다고.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물건 방아찌가 되려면 소회도 해야 되지만 공공위험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없잖아요. 여기. 폐가 주변에 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벽만 좀 걸렸을 뿐이고 옆집에 피해 준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 안 되니까 결국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죄가 된 겁니다. 방아찌가 안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뒤에 주에다 다 써놨습니다. 쭉 다 써놨죠. 선생님, 그러면 제 요거 일반 물건 방아 미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미수정 없잖아요. 미수정도 없고 그래서 무죄가 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실행착수. 자, 우사나 사람의 몸이 매개물이기 때문에 여기다 불을 붙였을 때 현주 방아찌 실행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1번에 현주 건조물 방아찌이다. 현주 밑줄. 2번도 둘째 줄에 현주 건조물이다. 현존 밑줄. 자, 이제 우사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일반 건조물이거든요. 그 우사에 불을 질렀다고 그래서 일반 건조물 방아찌에 착수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사가 이제 가옥이 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옥이 현주 건조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주 건조물, 그죠? 그럼 제가 이제 불을 붙일 당시에 여기다 불을 붙이면 옮겨 붙을 걸 알고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그럼 얘가 목적물이고 얘가 매개물이란 말이에요. 매개물. 그래서 여기다 불을 붙여도 목적물, 현주 건조물 방아찌 착수가 돼요. 일반 건조물이 아니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기소시기. 그래가 이제 우사에 불을 붙였는데 우사가 펄펄 다 탔어요. 이렇게. 근데 가옥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직은 미수. 여기 불이 붙어야 기소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고아래 파란색 가보면 그 용돈을 요구했다가 안 주니까 이제 헛간에다 불을 붙였거든요. 헛간은 현주 건조물이 아니죠. 그래서 헛간 지붕을 태운 정도 가지고는 이거 기소가 될 수 없어요. 언제? 본체 지붕, 사람 사는 건조물, 본체 지붕에 불이 옮겨 붙었을 때 독립 연소할 정도가 될 때 현주 방아찌 기소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1000조각을 던져서 1000장까지 옮겨 붙어서 독립 연소할 정도가 되었다.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건 언제 그 출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0조각을 던져서 밑줄하시고 우리 기출 문제 1000조각을 던질 때 기수가 된다. 틀린 거죠?
천조각 던질 때는 불을 붙일 때니까 실행착수식이고 기수시는 언제? 천정에 불이 옮겨붙을 때가 기수가 됩니다. 다시 천조각은 착수예요. 천정 나와야 그게 기수가 되는 겁니다. 꼭 바꿔서는 틀면 됩니다. 자, 기타 서적 태운 것은 뭐 단순 실화치에 불과하다. 자, 쓰레기 태운 것은 타인 소유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인 소유 침해가 없으므로 자기 소유 물건 방아죄가 된다. 타인 소유 많이 속이죠? 자기 소유입니다. 자, 밀수와 수리해제 나와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가면 이제 수리방해죄가 그 논에다가 되는 깨끗한 물 방해죄거든요. 먹는 물은 음용수죄가 있고 논에다 되는 물은 먹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수리방해죄입니다. 근데 거기 빨간 판리 하수, 배수, 세모하면 되겠죠? 뭐 하수나 배수 더러운 물이잖아요. 이런 건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교통방해죄. 자, 교통이 뭐가 있어요? 육로, 수로, 교량 세 개입니다. 육지에 난 길, 길로 짜죠? 길, 수로, 물에 난 길. 길을 방해하거나 교량 방해하면 죄가 됩니다. 그 다음 기차교통방해죄는 이제 좀 더 가중 처벌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통이 되고 방해를 하는데 먼저 이 통이 되려면 길이 나야 됩니다. 길로. 도로가 나와야 된다. 도로가 나와야 됩니다. 도로가. 쭉 도로가 나와야 된다고. 도로가. 그게 이제 교류. 상호 간의 교류를 하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길이 자기 땅에 있고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사용으로 만든 길이라면 교통이 아닌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교통 인정되는 거 도로, 통로, 통행로, 길 났죠? 교통이라고. 근데 농토, 공터, 길로자가 없죠? 교통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임도, 진입도로, 길 났죠? 길이 나긴 했지만 자기 목장, 자기 임야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쓰려고 만들었으니까 누구나 다니고 교류할 목적이 없죠. 그럼 교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방해. 자, 도로 폐쇄해서 교통을 막았습니다. 근데 대체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교통방해 안 되고 대체할 수 없으면 죄가 되겠죠. 자, 집회 신고를 하긴 했는데 현저 일탈한 건 아니고 조금 신고를 어겼단 말이에요. 죄가 안 되겠죠. 현저 일탈해서 많이 어기면 죄가 됩니다. 자, 편도 2차선을 막았으면은 차가 다른 쪽으로 다닐 수 있어요. 자, 차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다 막았어. 전차선. 차가 못 다니잖아요. 제가 되겠죠. 편도 2차선만 막으면 이로 차가 다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편도 전차선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마차는 이제 상식 해설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방해가 된다고 봤고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길어야 뭐 40분 정도 교통방해가 될 수는 없다. 범칙금 딱지만 떼면 되는 정도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사람이 앉아 있어봤자 뭐 얼마나 오래 앉아 있겠어요. 그죠? 그 몇십 분 정도 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펜스를 설치했으면 제가 되겠지. 자, 그렇게 됩니다. 뭐 거의 다 쉬운 질문들이에요. 그다음에 추상적 위헌범. 자, 추상적 위헌범과 공동전범 판례론이 중요합니다. 자, 집회나 시위는 이제 헌법상 보장받는 기본권이죠.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입니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받는다고. 그래도 교통을 방해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려면 딴 데 가면 되지 왜 그 도로에서 하냐고. 그죠? 교통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 자, 추상적 위헌범이다. 디귿번 계속범이다. 둘 다 중요합니다. 붙이라시고. 잘 나옵니다. 추상적 위헌범이다. 계속범이다. 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서 이제 집회하고 있습니다. 차도를 다 막았어, 얘가. 다 막았고 차가 이제 다닐 수가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 상태가 됐어요. 됐습니다. 근데 마침 여기에 이제 집회가 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타고 쫙 퍼지면서 차가 한 대도 안 왔어요. 차가 왔더라면 교통이 마비가 됐을 텐데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 광화문에 집회 엄청났대. 야, 그럼 거기로 가지고 돌아가. 그래갖고 차 한 대도 안 왔다고. 그래서 불가능 상태가 야기되긴 했는데 교통방해 결과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죄가 되죠. 위헌범이니까. 결과 안 나와도 죄가 된다고. 위헌범. 자, 위헌범입니다. 자, 그다음 얘가 만약에 즉시범이라면은 이렇게 불가능 상태로 기소가 됨과 동시에 종료가 돼버리겠죠. 즉시범이라면.
그럼 이제 이렇게 종료가 된 다음에 공범 가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종료된 뒤에는. 근데 이제 이것도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교통방해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전화로 친구들을 불러내. 그래갖고 요 계속 참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점점점 불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가담한 사람도 전부 다 공범 처벌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시범 보면 안 돼. 그래서 즉시범으로 보지 않고 기소가 돼도 종료가 된 게 아니다.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봐라, 계속 불어나고 있지 않느냐. 계속범을 보는 거예요. 자, 계속범을 보기 때문에 중간 가담자들이 공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 써 있죠. 그러면 중간에 가담한 사람을 전부 다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여기 구경한 사람도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고 연락을 받고 참가한 사람도 있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 연락을 받고 와서 공범 가담 인사가 있는지를 따져서 고르는 사람들만 공범이고 단순 가담자 구경꾼들은 무죄로 빼줘라 이거죠. 그게 이제 그 말입니다. 따라서 참가자에게 모두 교통방해죄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가 있었다, 뭐 사전 연락이 있었다든가 그런 입증을 해야만 공범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 배웠죠? 첫 번째 논점 추상적 위헌범 결과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논점 계속범이라서 도중가담자 공범 되는 거예요. 참가자 다 공범 아니죠? 입증해야 공범 되는 겁니다. 논점 하나 둘 셋 세 개. 자, 기차 등 전복제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선박 등을 매몰 추락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는 그렇게 안 써있죠. 그 뒤에 이제 사상 결과 이런 말 없단 말이에요. 구성 요건이 아니죠. 구성 요건은 뭡니까?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하면 된다가 구성 요건이에요. 자, 따라서 고의범 인식을 하려면 선박이라는 거 인식해야지, 사람이 현존하는 거 인식해야지, 매몰한다는 거 인식을 해야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인식할 필요가 없지. 뭐 구성 요건이 아닌데 뭐 조문에 안 써 있잖아요. 안 써 있다고.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월에 써 있죠. 기업범 판례 이론. 선박 매몰죄 고의가 되려면 행위 당시 사람이 있다, 선박이다, 매몰한다 인식하면 충분하고 사상을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조문에 안 써 있으니까. 구성 요건이 아니니까 인식할 필요가 없죠. 자, 따라서 이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시켰는데 사람이 다 대피해서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래도 이제 구성 요건이 아니니까 죽을 필요 없잖아요. 선박은 매몰된 거잖아요. 그럼 기수가 된다 그런 거죠. 미수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류 탱크는 이제 탱크 세무하시고 탱크에 구멍이 나서 이제 일부 손상이 있긴 하지만 선박이 파손된 건 아니다. 운항은 가능하다. 운항 불가능 정도가 돼야 파손이잖아. 파괴된 건 아니다. 봤던 플레이입니다. 자, 공주의 건강에 관한 이제 자, 거기에 이제 판례가 이제 옛날 이제 간부기출인데 그 적법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 같은 경우에도 그 보호하는 경우가 있고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공중생활에 필요한 거 여러 명이 쓰는 공용수도 이런 건 보호를 해요. 근데 불법 이용자 혼자 쓰는 수도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빨간색 판에 정리 잘 해놨죠? 그렇게 되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통에 관한 죄에 들어왔습니다. 자, 207조. 자, 행사 목적으로 위조 변조할 때 죄가 되죠. 그럼 이제 통해 조죄는 위조, 변조, 고의, 일반적 주관 요건도 필요하지만 행사 목적이라는 특수 초과 주관 요건도 필요한 거예요. 목적법입니다. 그 다음에 1항은 보면은 그 통용하는 화폐죠. 2항은 유통되는 화폐죠. 통용은 법적 강제력, 법적으로 지급산이 되는 거, 통용. 법적 강제되지 않는 거, 외국돈, 달러나 엔화 이런 것들은 유통이랍니다. 사실상 흘러다닌다. 법적 강제력이 있으면 통용, 없으면 유통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 1항. 자, 국내 통용. 2항. 내국 유통. 3항. 외국 통용. 빠진 게 있죠. 외국 유통 없죠. 외국 유통. 그런 건 없어요. 자, 외국에서 유통이 된다는 거는 외국에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건데 그런 건 돈이 아니라 옛날 돈인 거예요. 옛날 돈. 옛날 돈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통용할 것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돈이 아니라 기념품이죠. 그래서 위조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 판례론 가보세요. 유통이라는 것은 강제 통용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니은번에 남들은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화폐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통한 줄 알고 있다. 오인하고 있다. 구멍이 뚫려서 상평통보다 이건 기념품이잖아. 기념품. 통화가 아니고. 그래서
통화할 것이라 오인 가능한 것은 옛날 고화나 구화이기 때문에 통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위조라는 것은 뭐 일반인들이 볼 때 항상 객관적 판단이에요. 행위자가 볼 때 진짜 비슷한데 행위자 기준이 아니고 항상 객관적 일반인 기준. 일반인이 볼 때 진짜 통화랑 이제 식별 불가능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고 오신케 할 정도면 돼요. 좀 어두컴컴한 데서 쓱 내밀었더니 진짜처럼 보여. 착각을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오신 동그라미. 오신케 할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통화 위조 변조체 되는 거 있는가 봤더니 없음. 명백하네요. 없음. 빨리 없음. 다 부정. 뭐 흰 약칠했다, 뭘 복사했다, 뭐 깎았다, 위조 변조되는 거 없어요. 빨리. 자, 다음 이제 취득죄가 있고 증여사죄가 있고 유사물 제도죄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유가증권. 자, 통화가 되는가 보고 안 되면 유가증권, 안 되면 우표인지, 안 되면 문서도화, 안 되면 인장, 서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갑니다. 이렇게. 자, 통화되는 요소가 뭐예요? 가치가 화체돼 있어야 된다. 얼마짜리 써 있어야 된다. 네, 행사에 점유가 필요하다. 주워서 가졌으면 내가 쓸 수 있다. 집에 놓고 오면 못 쓴다. 그거예요. 손에 쥐고 있어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유통성이 있어야 되죠. 흘려자입니다. 흘러다니려면 교부해야 된다. 그래야 돌고 돌지. 어디서나 통하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치가 써 있고 점유가 필요한데 유통성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것들이 유가증권이죠. 제한된 공간에서 어디서나 통하지는 않지만 통성은 없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돈처럼 쓰는 거. 그게 유가증권입니다. 식당 내에서 쓰는 식권, 백화점 내에서 쓰는 상품권, 놀이공원 내에서 쓰는 프리패스 이용권 그런 거. 그게 유가증권이라고. 수표 이런 거. 그거죠. 자, 쭉 써놨죠. 책에 다 써 있어. 그다음 이제 문서로 인정이 되려면 이런 거 없어도 되죠. 다 없어도 돼. 문서 뭐가 있으면 됩니까? 계속성, 증명성, 보장성 이렇게 해서 문서가 되는 거예요. 자, 유가증권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 이제 왼쪽에 그 회계 전표 무슨 전표들은 다 종이 쪼가리들이에요. 문서입니다. 하지만 할부 구매 전표는 상품권이었죠. 신용카드는 이제 가치가 써 있지 않으니까 문서인데 소비자 카드는 상품권이었죠. 두 개는 암기입니다. 두 개는 암기. 실제는 상품권이어서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암기. 자, 그 다음에 후불식 전화카드는 신용카드랑 똑같은 직불카드예요. 문서인데 일반 공중전화카드는 가치가 써 있어. 옛날 공중전화카드 5,0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 써 있다고. 가치가 화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유가증권. 그 다음에 복사된 유가증권은 이 흑백 복사를 말합니다. 흑백 복사는 가치가 팍 나죠. 유가증권 보호를 받지 못해요. 가짜인데 뭐 어차피 누가 봐도 가짜인 거 다 아는데 뭐.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칸. 자, 전기 예탁금 증서, 각종 증서는 서류예요. 서류. 문서라고. 서류. 근데 서류 중에서 그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유가증권처럼 보호받는 게 있어요. 공채증서입니다. 그건 조문에 써 있다고. 조문에. 그렇죠. 고래 써 있잖아. 214조 1항에. 대한민국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 그러니까 공채증서는 증서로서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처럼 보호한다고 법에 써 있다고. 그래서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것도 보호받고. 어떻게? 자, 그다음 실체법상 무효인 것도 그 진짜처럼 보인다면 보호를 해줍니다. 자, 이제 아래쪽 내려가면 이제 그 위조 변조 쭉 정리 다 해놨네. 필요할 싹 정리 다 해놨죠? 자, 그래서 이제 위조, 변조, 작용모용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권한 없는 사람이 하는 거. 작성은 뭐예요? 권한 있는 사람이 하는 거. 그래서 작성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권한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죄가 되는 거예요? 허위로 할 때만 예외적으로 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무서죄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합치면 뭐가 돼요? 위작, 변작. 이게 뭡니까? 매체 기록이죠. 전자기록. 위작, 변작 그렇게 돼 있어요. 위조 작성 합성어죠. 변조 작성 합성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조 변조에서 이제 위조랑 변조는 위조가 원래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원본에다가 변경을 가했는데
동일성이 상실되는 완전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있어요? 이사 위패백. 자, 이름 사진 바꾸면 완전 다른 거 되죠? 위조 폐기된 거 가치가 없는 걸 만들었으니까 없는 가치 새로 만들었죠? 거기 위조라고. 이사 위패백. 그거 말고 이제 원래 있던 원본에다가 손을 댔는데 동일성은 똑같아요. 내용만 고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변조가 됩니다. 그래서 위조는 이사 위패백, 기타 변경은 변조. 자, 작용 모형 뭐예요? 작용 모형은 이름은 자기 거죠? 김원욱. 자격은 남의 거죠? 삼성 대표래 내가. 이게 이제 작용 모형이죠. 이름은 자기 거, 자격은 남의 거. 그다음 이제 허위 작성은 허위 작성 같은 경우는 공문서나 진단서는 벌하는데 처벌하지 않는 거 뭐 있어요? 사문서는 벌하지 않죠. 꼭 알아야 됩니다. 사문서는 벌하지 않습니다. 자, 전자기록은 이제 권한 없는 자 위조 변조와 권한 있는 자 허위 작성을 둘 다 벌합니다. 그래서 위작, 변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판례 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위조죄 인정된 판례들. 자, 보충권이 1억까지 보충권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넘어서 5억을 써버렸어. 5억을. 그럼 권한을 넘은 4억 부분은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권한이 없으니까 위조가 되겠지. 그 다음 고친 거예요? 써 넣은 거예요? 고쳤으면 변조거든. 써 넣었죠? 맨 앞에 백지라고 했죠. 백지. 백지에다가 써 넣으면서 없는 가치를 새로 만들어냈죠. 그럼 변조가 아니라고. 고친 게 아니라고. 원래 진정한 원본이 있었는데 고친 게 아니고 백지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가 제가 써 넣으면서 없던 가치를 새로 만들어낸 거라고. 이사 위패 백. 그래서 위조입니다. 변조가 아니죠. 자,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 발행인 명의의 그 약소원 파지면을 이용 조합했습니다. 찢어서 폐지가 됐네. 가치가 없네. 조합에서 새로운 가치 만들어냈네. 변조예요, 위조예요? 위조. 이렇게 된 거죠. 3번도 폐 공정은 전화. 폐기된 가치가 없는 거를 새로 만들어 가치를 만들어냈죠? 위조. 입니다. 자, 그다음 그 변조죄. 자, 1번. 자, 발행인이 기재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제 진정한 원본이 있었고 내용을 고쳤을 뿐이잖아요. 없던 가치를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조가 아니라 변조. 변조. 선생님, 근데요, 이게 발행인이면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지? 발행인이 명의자, 권한자예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왜 위조가 변조가 된 겁니까? 뒷면엔 권한이 없잖아요. 뒷면에 권한이 없다고. 그럼 뒷면을 변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재의 변조라고 말합니다. 2항에. 그죠? 자, 이제 어음이 있으면 앞면이 있죠? 앞면에 이제 어음 딱 써 있다고. 발행자가 갑이에요. 이 사람이 명의자란 말이에요. 앞면에는 권한이 있어. 근데 뒷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뒷면에 이제 배서 양도 배선인들 쭉 있죠? 그래서 A가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렇게 배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발행인이 앞면에는 권한이 있는데 뒷면에 배서인들에 대한 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C라고 붙이면 기재의 위조, 내용을 고치면 기재의 변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다는 거지 뒷면에 대해서. 그래서 뒷면을 고쳤기 때문에 변조죄가 아니라 기재의 변조고 발행인은 앞면에만 권한이 있지 뒷면에 권한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권한 없는 자의 뒷면 배서 변조이기 때문에 기재의 변조라고 합니다. 자, 구별합니다. 자, 이번도 이제 금액을 써 넣은 게 아니라 고쳤잖아요. 그 위조가 아니라 변조. 자, 다음 판례. 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권한이 있죠. 권한이 있으니까 위조 변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기 종전 당자 거래명 변경함이 없이 전 대표명이 써도 되는 겁니까? 남의 이름인데요. 써도 돼. 그래서 전 대표이사도 업무 인수인계 그 하는 동안에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팔간지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갑이 전 대표다. 을이 현 대표다. 그죠? 근데 갑이 을이라고 현 대표 이름을 썼다. 현 대표가 전 대표 갑을 썼다. 이제 제가 대연데요. 전 대표는 현재 권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겠지. 현 대표는 현재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지. 팔에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대표가 하면 제가 되고 현 대표가 하면 제가 안 됩니다. 자, 그거 구별해야 돼. 그 키워드 잡아놨죠. 회사 대표이사 현재 권한 있는 사람이 했다. 권한 있으니까 위조 변조 자유무죄 절대 나오지 않는다. 자, 2번.
자, 망부 이름을 썼죠. 그 돌아가신 사망자 이름 써도 위조가 됩니다. 근데 거래처를 위해 썼기 때문에 위조의 고의가 없다. 거래가 포인트예요. 3번. 가명을 쓰는 경우는 그 위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도 있어요. 종래 사용하던 가명을 썼대. 종래 사용하던 가명. 자, 가수 B. 종래 사용하던 가명이죠. 정준이가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위조가 아닙니다. 근데 가수 해 그러면 누군지 모르죠. 위조가 된 거라고 이게. 그죠? 종래 사용하던 가명이었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4번은 자기명이죠. 자기명이 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될 리가 없지. 그 다음에 5번. 자, 발행인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발행인이 명의자인데 명의자로부터 위임받았으니까 위임받은 사람도 권한이 있어요. 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위임 범위를 초과했었으면 위조가 되겠지. 근데 위임 범위 내에서 권한을 초과하지 않았대잖아요. 권한 범위 내에서 했대잖아. 권한이 있으니까 제가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가 안 되니까 원상태로 돌려주라고 잘 지워서 깨끗하게 돌려준 거예요. 위조나 변조의 고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위조 변조된 가짜를 위조 변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쭉 보시면, 자, 갑이 타인이 위조한 어음이 있는데 이걸 을이 위조했거나 이렇게 변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위조,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위조라는 건 뭐예요? 백지를 보충한 경우, 변조는 원래 있던 금액을 고친 경우. 그게 되죠? 그럼 한번 위조가 된 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를 위조하면 위조가 되죠. 근데 가짜를 변조하면 무죄가 되죠. 변조는 진정한 원본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위조한 가짜를 백지에 고충해서 위조하면 위조죄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2번, 3번, 4번처럼 위조된 가짜를 변조하면 변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부정수표 단서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앞면, 뒷면. 그래서 이제 우리 214조에 이제 유가증권에 관한 죄가 있고, 부정수표 단서법에 부정수표가 있고, 근데 유가증권은 앞면, 뒷면 둘 다 처벌합니다. 위조 변조, 기지의 위조 변조 다 처벌해요. 근데 얘는 이것만 처벌하고 얘는 처벌하지 않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특별법 둘 다 되면은 특별법에 적용되는 건데, 요게 안 될 때는 이제 요게 적용되는 거죠. 여기. 네, 이 판례입니다. 이거. 자, 기업번. 자, 214조에는 유가증권은 앞면의 발행과 뒷면의 배서 둘 다 벌한다 이거예요. 근데 니은번의 부정수표 단서법은 앞면의 발행만 벌하고 뒷면은 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디귿번. 부수법 단서법 위반죄 수표 발행에 관한 위조 변조를 말하고 그 배서 위조 변조를 했을 때에는 부수법의 처벌 규정이 없어요. 특별법이 없으니까 형법에 따라서 그냥 그 유가증권 위조 변조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부수법에는 뒷면 위조 변조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자, 허위작성죄. 권한 있는 자가 거짓말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발행일자 소급기재, 날짜가 거짓말이네 죄가 되고, 선적한 사실이 없는데 그걸 거짓말 쳤죠? 죄가 됩니다. 3번 실제 반하는 내용의 피고인 인정도 죄가 되죠. 자, 이제 A가 발행자인데 도장을 피고인 갑을 썼다고. 이름과 도장이 다르니까 거짓말이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4번 발행인의 다른 인정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A인데 도장도 A란 말이에요. 일치하죠?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에 신고된 게 아닌 것일 뿐 이름 도장 일치하니까 허위 작성 아니다 이런 겁니다. 3번, 4번 뭐가 다른지 알겠죠? 다릅니다. 자, 5번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요. 원인 채무 관계가 없어도 어음 발행할 수 있어요. 원인 채무 관계 없이 발행되는 어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융통어음이라고 그러죠. 융통어음 발행도 적법이에요. 적법. 그 다음에 7번 수표자금 입금이 없어도 계좌에 돈이 없어도 수표 발행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결제일까지만 돈을 채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배서인의 이제 이름과 전화번호로 찾아낼 수 있다면 주소 정도 거짓말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통통표 나오죠? 자, 통통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있습니다.